안녕하십니까. 청울시내 사공정빈입니다. 21세기 현재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청울시내는 탄소 중립을 위하여 정산상견임의 교리에 의거하여 생명 존중 및 해원 상생과 계벽 사상을 통해 자연과의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먼저 물질의 중요성, 생명, 존중 사상, 계벽 사상, 기후위기 시대를 만드는 주된 요인, 수도인들이 지켜야 할 사항. 이 옆에 나가 있는 국도 등대는 이거 국도 정상에 세워진 음량으로 세워진 등대입니다. 물질의 중요성. 옆에 사진은 국도 전경입니다. 멀리서 보는 국도 도장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입니다. 자, 그럼 먼저 물질의 중요성, 교법 제1장 13절에 나오는 물질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제께서는 항상 밥알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면 그것을 주워 씻으며 장차 밥을 찾는 소리가 구천에 삼실 때가 오리니 어찌 경홀하게 여기리요. 한낱 곡식이라도 하늘이 안하니라 하셨도다. 21세기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의 우리는 제야만 지불하면 마트, 시장 및 아주 작은 동네에서도 편의점이 있어 24시간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전화 한 통화만으로 음식물이 우리 집 앞에 배달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를 겪으면서 배달 문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지구촌에서는 매일 각 가정 상가에서 쏟아져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으로 인해 환경오염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러한 물질 만능의 교만에 반하여 또 다른 지구의 한편에서는 자연의 재앙에 의해 비가 내리지 않아 기아에 허덕임이 있어 죽어가는 인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유한 나라에서도 재화의 불균형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한 끼를 걱정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의 세대들이 밥알 하나의 소중함을 어떻게 알겠는가? 우리가 현재 누리는 물질의 풍요로움에 반해 자연을 돌보지 않고 소비만을 가속화시킨다면 자연의 재앙으로 인해 기후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지구 저쪽 편의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을 것이다. 밥알 한 알은 너무나 작은 존재이나 농부가 벼농사를 지어서 수확하기까지의 정성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쌀알 한 알 하늘이 모여 우리의 식량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밥알 한 알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상제님의 말씀은 아주 작은 존재가 우리가 살아가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빗방울 한 방울이 모여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로 나아가듯이 오늘날 우리가 잘 인지 못하고 편리함에 넘겨버리는 숱한 일들이 모여 재앙으로서 다가올 때는 그때는 이미 늦게 되는 것이다. 오늘 물질의 풍요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쌀알 한 톨의 중요성을 깨워주는 말씀이시다. 생명 존중 사상. 이 옆에 나가 있는 사진은 국도를 왕래하는 국도에서 운영하는 아평호입니다. 그리고 국도 전경에서 저기 능파교라고 바라보는 다리입니다. 이 배가 이 국도 여기서도 될 수도 있고 저 뒤쪽에 다리에서도 배가 되기도 한답니다. 교법 1장 제15절 경석이 변원에 날아드는 새떼를 굳이 쫓곤을 말씀하시되 한때의 새가 배를 채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니 어찌 천하 사람의 배를 채워주기를 뜻하리요 하셨다. 상제의 이와 같은 말씀은 배고픈 한때의 새떼들에게도 사람이 배려하지 못한다며 어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무릇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과 동물이
공생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만이 자연을 보호하고 가꿀 수가 있고 동물들을 배려하여 그들이 인간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자연의 훼손으로 인한 벌목과 무분별한 개발은 숲이 사라지면서 생태계의 교란으로 이어졌고 서식처를 잃어버린 동물들이 인간이 거주하는 거주지까지 자주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생동물의 출현으로 그들의 서식처가 위협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과 동물을 보호하면서 개발을 하여야 하고 생태계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지구상의 특히 열대우림 지역의 살림을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원시림을 무분별하게 벌목을 감행하여 기상 악화를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한때의 새들에게도 배려하듯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에게도 배려하여야 한다. 개벽사상. 자, 옆에 나오는 거는 국도 도장 전경입니다. 그리고 야경에 찍은 국도 영대 중천 도장 전경입니다. 예시 5절 3개 공사는 곧 천지인의 3개를 개벽하며 이 개벽은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하는 일 아니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니 예전에도 없었고 이제도 없으며 남에게서 이어받는 것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요 다만 상제에 의해 지어져야 되는 일이로다. 예시 6절 선천의 도수를 뜯어 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성경의 운로를 열어서 선천에서의 상격에 따른 모든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서 세계의 창생을 견지다. 예시 8장 3계가 개벽되지 아니하면 선천에서 상극이 인간 지사를 지배하였으므로 원한이 세상에 쌓이고 따라서 천지인 3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이 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생겨나니라. 개벽이라 하면 천지인의 3계를 개벽함을 말한다. 개벽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이다. 즉 천계와 지계, 인계를 합쳐 상계라고 일컫는데 지구에 속해 있는 모든 산물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은 내 마음이 새롭게 열려야 된다는 것이다. 나보다 남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고 항상 나와 다른 것에 대한 배타적이기보다는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다. 정신문화가 개벽돼야만이 세상이 바뀌는 것이다. 지금 현재 지구가 앓고 있는 환경재해를 모든 사람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환경은 자연히 치유가 될 것이 아닌가. 곧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개벽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는 하늘과 땅, 대자연 속에서 사람이 존재한다. 예로부터 우리 인류는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여 왔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거치면서 신석기 시대부터 농경 시대의 시작으로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기 시작하여 정착하여 농사를 지었다. 여기까지는 인류에게 그다지 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8세기 말 제1차 산업혁명 시대를 거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인 현재는 불과 몇 세기 만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왔고 발전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 뜻하지 않는 산물의 결과가 오늘날 기후위기 시대를 낳게 되었던 것이다. 산업혁명이 난 혁신적인 물질들이 서서히 인간을 공격하면서 우리가 뿌려놓은 물질 만능이 지구 곳곳에서 들려오는 자연재해는 엄청난 재난을 안겨주었고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고 타협하면서 상생으로서 가야 할 길을 망가가여 버린 것이다. 즉 3계의 개벽이 왜 필요한가? 끝없는 인간의 욕망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뿌려놓은 우리의 물질로 인해 가뭄과 기근,
북극 지방의 빙하의 해동, 해마다 발생하는 태풍의 피해, 국지적으로 쏟아붓는 폭우, 최근 들어 편리함에 원자력을 이용한 시세들의 문제점이 들이나기 시작했다. 2차 대전의 종식으로 사용한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를 시작으로 1957년 러시아 키스팀 원전 사고, 1957년 영국 신더스케일 원전 사고, 1958년 캐나다 초코베리 원자력 원연구소 사고, 1979년 미국 펜실베니아 스리미 일섬 원전 사고,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1999년 일본 도카이촌 방사능 누출 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전은 끝없는 사건 사고의 연속으로 어마어마한 자연의 재앙 아래 지구가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21세기 보편적 진리에서 구체적인 인류 멸망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두 번째, 스스로의 잘못을 고치지 못해 발생한 내적인 인재로 멸망하는 길이라 했다. 이것은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으로 인한 자연 파괴와 화석 에너지의 남용으로 발생하는 각종 환경 문제 및 자연재해들로 인한 멸망 시나리오로 인류의 무절제한 탐욕과 이심, 부주의가 그 주된 원인이 되어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즉, 넘쳐나는 쓰레기, 각종 유해 물질로 오염된 바다와 땅, 방사선 등의 문제로 자연이 심각히 오염되고 파괴되어 삶의 터전이 부족해지고 식량 생산에도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지구의 자정자용과 오염 처리 능력을 넘어선 무분별한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큰 재앙으로 결국 인류가 살 수 없는 오염된 지구로 만들며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무분별한 화석 에너지의 사용으로 지구 온난화에 의해 해수면 상승과 해수 온도 상승, 지구 표면 평균 기온 상승 등의 각종 문제가 야기되며 인류가 근본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이 문제는 지구 해수의 대순환 등의 지구 환경 시스템의 에너지의 순환 체계를 무너뜨려 연쇄적으로 더 큰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발전하여 폭염이나 폭설, 가뭄과 홍수, 초대형 태풍이나 허리케인, 사이클론, 토네이도 등과 같은 강력한 자연재해로 인류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지구 기후의 극단적인 변화인 빙하기나 건조한 지구로 변모시킬 수 있는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인류 스스로 뿌린 잘못에 의해 발생한 지구 환경 대재앙에 해당한다. 더불어 이러한 각종 재해와 재난, 실수와 부실한 체계적 문제는 다시 첫 번째 멸망 시나리오를 유발시키며 더욱 심각한 기근이나 오염 등을 통한 인류의 멸망을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다. 정산상계의 개벽은 인간의 오만함이 극을 향해 달릴 때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자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개벽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21세기의 보편적 진리에서 인류의 멸망 시나리오가 진행될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를 만든 주된 요인, 옆에 있는 사진은 국대 영도의 풍경을 노을 질 때 찍은 사진입니다. 자, 먼저 수질 오염을 들 수 있겠습니다. 워터 폴루션, 물이 없으면 모든 생물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물은 오염이 되었어도 순환 과정을 통하여 침전, 분해, 희석, 일광 소독 등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작용으로 안전화된 자연수로 되돌아갑니다. 이를 물의 자정작용이라고 합니다. 수질 오염이란 물속의 각종 폐기물과 오염 물질의 증가로 물의 자정작용 능력이 상실되어 물의 역할을 못할 때 환경 변화를 일으켜서 수중 생물에 영향을 주는 상태입니다. 수질 오염의 주된 원인이 생활화수, 산업폐수,
농, 축산 폐수 등이 있으나 이 중에서도 주된 오염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생활하수입니다. 총 폐수 발생량의 60%가 생활하수이며 그 다음이 산업폐수, 농, 축산 폐수 순입니다. 생활하수에는 음식 찌꺼기, 합성세제, 정화조, 분뇨 등이 부영양화, 용존산소, 부작 현상 등을 일으키며 정화하지 않을 경우 하천이나 호수, 강물을 오염시켜 수질 생태 환경을 파괴합니다. 생활하수는 일반적인 가정생활에서 하수도로 버려지는 물을 일컬으면 음식물 찌꺼기와 식용유, 세조, 분뇨 등이 주요 물질로 작용합니다. 이 대기오염, 에어폴루션, 대기오염에는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자연적인 요인은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는 자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화산활동, 황사, 산불 등 자연현상은 대기 중에 대기오염 물질과 미세먼지 미립자를 배출하며 오염을 일으킵니다. 대부분의 자연적 요인은 인간이 직접 통제할 수 없으나 이 경우에도 예방책과 대응책의 마련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산불의 경우 미리 예방하는 방법으로 산림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거나 발생했을 때 긴급 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등의 대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요인은 물론 인간의 우리가 발전한 단계에서 생겨져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대기 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인위적 요인입니다. 공장이나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난방이나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 등 인간의 산업 및 생활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인위적 원인은 사람들의 행동, 혁신적인 기술, 법률 및 정책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린 이러한 요인들을 없애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오염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은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세대를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에 대한 원인을 깊이 이해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 에너지 도입, 대중교통 활용 및 친환경 차량 보급, 환경 규제 강화 및 기술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문제가 해결되어 건강한 환경과 풍요로운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한 시점이니 개개인이 할 수 있는 한의 노력을 기울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해 봅시다. 토양오염, 소일 폴루션, 토양오염은 위의 수질 오염과 대기 오염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토양 오염은 다양한 요소들이 토양 오염을 일으키지만 가장 큰 원인은 산업 활동과 무분별한 폐기물 처리입니다. 그러므로 서식지 파괴와 건강 문제 등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토양 오염은 매우 심각합니다.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식물을 먹거나 오염된 토양과 접촉하면 인간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는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 심지어 암까지 포함됩니다. 토양 오염은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도인이 지켜야 할 사항. 여기 옆에 사진은 국도를 바다에서 멀리서 찍은 국도의 전경입니다. 수도인들이 지켜야 할 사항에서 첫째, 수질 오염의 방지. 이 오염 물질은 우리가 누구나 우리가 밥을 해먹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오염 물질은 하수구에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 하수구에 버리지 않는다. 특히 이 우리가 생활 하수하고 이거 오염 물질하고는 틀리는 걸 이걸 알아야 되는데, 특히 폐유, 폐식용유 등을 하수구에 버리면 강 하천으로 등으로 유입되어 수질 환경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세탁기 배출구는 오수관에 연결한다. 각 가정 베란다에는 세탁기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배출을 위한 오수 배수관과 옥상에서 모인 빗물이 흐르는 우수관이 있는데, 세탁기를 오수관에 연결해야 세탁 오수가 하수처지장으로 유입되어 적정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수처지장으로 들어간 이 물들은 다시 한번 정화가 되어 나오거든요. 셋째, 빨래는 모아서 한 번에 세탁한다. 빨래를 조금씩 자주 하기보다는 한 번에 모아서 세탁하면, 첫째는 합성세제 사용을 줄여 수질 오염을 줄일 수 있고 물의 낭비도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합성세제, 주방세제 적정 사용만큼만 이거는 했고 지나야 되고. 세차는 꼭 세차 시설에서 한다. 세차를 하면서 발생하는 물은 세제뿐 아니라 연료나 기름 섞여 있기 때문에 세차 시설이 아닌 곳에서 세차를 하는 것은 수질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첫째, 커피 전문점, 음식점, 패스트푸드 미용실 텀블러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개몽이 되어서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비닐봉투 대신에 장바구니 사용하기. 셋째, 백화점, 마트 등에서 비닐 우산 대신 우산 빗물 제거기 사용하기. 셋째는 재활용 제품 활용하기. 장난감 등 어린이 용품 공유하기. 의류의 기부를 통한 재활용. 셋째, 폐 플라스틱을 깨끗하게 씻어 재활용하기. 넷째, 아나바다 운동을 통해 활용하기. 넷째, 자동차의 탄소 중립은 사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둘째, 짧은 거리는 걸어 다니기. 셋째,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전환하기. 이상으로 청울시는 탄소 중립을 위하여 정상 선생님의 교리에 의하여 한번 자연과의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